시작해 봅시다. 여러분들 숙제로 이거를 내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들 못 풀었나 봐 그러면? 먼저 좀 풀어보고 오라고 했었던 이유가 좀 고민을 좀 해보라라는 건데 그냥 별표치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 자,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fx랑 gx라는 아이가 교점이 두 개가 발생하는 상황이고 하나는 아래로 볼록이고 하나는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이제 두 개의 교점이 발생한 상태인데 둘 교점 사이에는 fx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를 그려 나갈 거고 바깥에는 이제 누굴 그려 나갈 거다. gx라는 위로 볼록인 함수를 그려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내가 가로선 이제 그었을 때 가로선이랑 교점의 개수가 세 개가 발생하는 순간은 y값이 2일 때랑 y값이 3일 때 이렇게 두 개가 발생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 위로 블록인 이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는 내가 이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알파라는 교점과 베타라는 교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생을 했고 그치 둘 사이에는 누굴 그려 나갈 것이며 fx라는 함수를 그려 나갈 것이며 다음과 같이 바깥쪽에는 gx라는 함수를 그려 나가겠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여기다 가로선을 y는 2라는 아이 여기서 그려지게 될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y는 3이라는 가로선이 다음과 같이 그려져 나갈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조건을 준 상황이고 왠지 조건이 좀 부족해 보이더라. 됐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려져 나갔을 건데 내가 다음과 같이 이제 교점을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갔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교점을 찾아 나갔다라는 얘기였겠죠. 그래서 y는 2란 점과 y는 3이란 점이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선생님 히터 좀 켜주세요. 자, 마지막 조건을 이제 밑에 있는 조건을 봐주시게 된다면 함수 hx의 그래프와 y는 2와 만나는 서로 다른 세 점의 x좌표의 합을 s라고 하고 y는 3과 만나는 서로 다른 좌표의 합을 t라고 할 때 t-s 같은 경우에는 2분의 a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교점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친구랑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보았을 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뭘까? 어쨌든 교점의 합이 누가 더 커요? 누구랑 교점의 합이 더 커요? 2분의 a, 애들 a가 양수거든. 양수니까 t가 큰 거야, s가 큰 거야? 어려워? t에서 s를 뺐더니 양수가 났어, 얘들아. t가 커, s가 커? t가 커. t가 누구와의 교점인데? 눈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와의 교점인데? y는 3과 만나는 교점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러면 이 친구랑 위에 밑에 있는 친구를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클 것 같아? 위에가 커, 아래가 커? 위에가 더 커요? 왜요? 화낸다. 얘들 이거 관점 자체는 뭐냐면 어쨌든 이 친구나 이 친구도 gx 위의 점이고 얘랑 얘랑도 누구 위의 점이야? gx 위의 점이잖아. 그러니까 둘의 합은 어떨 수밖에 없어 사실. 같을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얘가 이만큼 올라갔다라는 포인트인데 잘 들어야 돼. 그냥 여기서 내가 뭘 쓸 것 같니? 그럼 얘는 우선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잖아. 얘가 된다라는 거잖아. 얘들아 여기서 너희가 바로 썼어야 되는 게 뭐야? 폭관점이야. 왜? 꼭지점으로부터 y좌표가 얼만큼 올라가? 1만큼 올라갔어. 그럼 꼭지점으로부터 y좌표가 1만큼 올라가는 순간 나는 얘 입장에서 얼마큼 움직일 수밖에 없어? 1만큼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 점좌표 누구였을 거야? a 플러스 1이라는 점이었을 거거든. 근데 이 점좌표는 누구야 지금? a라는 점좌표잖아. 근데 어차피 얘네 둘은 빼게 되면 어떻게 돼? 둘이 사라져. 그럼 내가 세근의 합끼리 차이를 구해보면 내가 t라는 i랑 s라는 i랑 차이를 구해보게 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나와버리는 거? 2분의 a인데 이게 누구다? 1이다 라고 나와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a가 몇이었으면 인지할 수 있게 돼? a가 2였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 점좌표 누구 되는 거야? 2,3 나오는 거지. 맞아? 2,2 나오는 거지. 됐어. 그런 다음에 또 한 번에 뭘 쓸 수 있어? 또 폭관점을 쓸 수 있어. 어떻게 쓸 수 있지?
예상보다 안 어려워. 해볼 수 있어. 내가 하나의 점을 더 알거든. 하나의 점이 누구냐면 이 점 좌표야. 이 친구의 x좌표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1, 누굴 지난 상황이야? 3을 지난 상황인데 얘 꼭지점 누구니? C, 11이지. 어? 그럼 얘들아, 나 내가 이거 폭관점 가르치고 나서 쌤 진짜로 그날 시험 끝나고 나서 애들이 다 나와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할 때 전부 다 폭관점 얘기를 했어.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동안 얼만큼 내려와? 8만큼 내려와. 그치? 8만큼 내려왔는데 생각해보면 그럼 나는 누군가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몇을 했어? t라고 합시다. t라는 친구의 제곱에다 곱하기 몇이 된 상황이야?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다음같이 나왔더니 이게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 8이 나왔대. 그럼 나는 가로로 얼만큼 이동했다라는 거야? 4만큼 이동했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 친구 점좌표 누구였다는 거야? 5였다라는 거지. 하고 문제 끝나요. 아시겠니? 이 폭관점을 얘들아 계속적으로 잘 써나가야 되는데 너 혹시 폭관점을 아니? 알지? 너 가르쳐 주고 데려왔지? 내가 친구 데려올 때 조건이라 그랬잖아. 폭관점을 가르치고 데려와라. 조금 힘들면 끝나고 알려줄게. 어쨌든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좌표를 먼저 다 표현해 나갈 수 있다. 근데 거기서 얘들아 사실 제일 좋았던 건 A 마일 F를 바로 보인다는 거. 폭관점을 쓰시면. 알겠지? 그래서 이것만 좀 빠르게 캐치해 주시고 나서 좌표 표현하시면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항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세요.
숙제할 때 몰랐으면 손풀이라도 좀 찾아보지. 손풀이까지 다 만들어줬는데 씨.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면서 무슨 공부야. 가자. 제발 공부하자. 어? 야, 지금 이 문제에서 예상보다 좀 상세하게 알려주거든. P라는 값이 양수라는 걸 줘. 근데 어쨌든 나는 fx라는 친구랑 gx라는 아이가 교점이 생겨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x축에 대해서 한번 뒤집은 다음에 좌우로만 움직이는 거거든. 그럼 너희가 다음과 같이 이차함수 그렸는데 저 이차함수 이렇게 해서 q를 양수로 줘버리면 얘가 뒤집으면 얘 이렇게 돼. 맞니? 그래서 얘를 좌우로 아무리 흔들어 봐라. 교점이 생기니? 안 생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어쨌든 q라는 값도 뭐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캐치하자라는 거야. 그래야지 뭐가 생길 수 있다? 교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다음과 같이 아래로 볼록이고 축이 어디서 발생하고 x는 p라는 축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만약 내가 x축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거야. 뒤집었어. 좌우로 움직여. 근데 m이 양수야, 음수야? m이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밀겠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밀어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식의 이제 함수를 만들어내고 내가 이 친구를 뭐라 부를 거다? p 플러스 m이라는 점을 축으로 갖는 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너희 눈에서 사실 밑에 조건에 보면은 4p 플러스 2m이라는 어떠한 값이 등장을 하잖아. 이게 인지가 정말 빠르셔야 되는데 너희가 p라는 아이, 그치? 축이 p라는 아이한테 두 군데 합을 구하면 뭐가 돼? 무조건? 축의 2배인 2p가 되지. 내가 p 플러스 m이라는 친구한테서 두 군데 합을 찾게 된다면 합이 뭐가 돼? 2p 플러스 2m이 돼. 그럼 그거 다 더하면 뭐야? 4p 플러스 2m이거든. 그 얘기는 얘들아 근이 몇 개? 근이 4개란 소리야. 내가 두 이차함수한테서 둘 다 근, 두 이차함수에서 둘 다 근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어? 그럼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사실상 그려지는 그래프가 사이에서는 gx를 선택하니까 위로 볼록을 선택하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위로 볼록 선택하시고 얘 날라가고 뭐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럼 내가 교점이 몇 개 발생해야 된다고? 4개가 다 발생해야 돼. 그 4개가 다 발생할 수 있는 순간은 얘에서부터 2점 사이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였거든. 맞니?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값이 뭐가 된대? 5가 된대. 근데 얘들아 이 친구 꼭지점 누구야? p 플러스 m 콤마 누구지? 마이너스 q라는 점이잖아. 내가 q를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q가 몇이라고 알려주게 된 거야. 5라고 알려줘서 q는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주는 거야. 이 문제는 얘들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니네 눈 현혹시키는 문제 스타일이야. 말이 존나 많은 거지. 말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합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해주니까 너희한테 그냥 겁나라고. 근데 사실상 별 의미는 없어 크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가 GP라는 점에서 마지노선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발생한 순간이 5에서부터 누구 사이다? GP라는 친구 사이다. 누가? T라는 값이. 되니? 그러면 나한테 얘기한 게 이 교점이 하필이면 또 어디서 발생했다라는 거야? P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얘랑 똑같은 높이에 발생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라고. 됐어. 그래서 저 친구의 t의 값이 누가 나와주게 되는 거? gp라는 점이 다음과 같이 가로선으로서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를 찾아 나가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fm 더하기 gm이 몇이다? fm 더하기 gm이 몇이래요?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저거 왜 주는 거야? 근데 얘들아 FM이랑 GM이랑 어차피 더하면 사실 Q라는 친구는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M을 대입해서 찾아 나가달라라고 얘기하는 포인트여서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알겠냐? 그래서 두 군의 합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중에 넘어가셔서.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냥 식표만 조금 진행해 나가달라라는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원하는 건 이거를 볼 수 있겠니? 앞으로? 어?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그냥 사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해석은 정확한 해석은 이거예요. 합의 고정이라는 표현이 너무 강해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합이 고정이 돼야 된다잖아.
근데 2차 함수는 독특하게도 두 근의 합이 항상 어떤 아이야? 일정한 친구를 뜻하지. 맞니? 근데 내가 만약에 근이 3개가 나온다면 두 근은 가졌지만 나 한 친구는 근을 몇 개만 가진 상황인 거야? 한 놈만 가진 상황인 거야. 그럼 그 근은 계속 어떻게 될 거야? 합이 변화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범위에서 너희가 가로선을 그으면 한 새끼는 예의 함수의 그래프였고 한 새끼는 예의 함수의 그래프니까 내가 올라가면서 점차 합이 계속 어떻게 돼? 계속 변화해. 근데 너희가 합을 변화를 시키지 않으려면 뭐로 가져야 돼? 쌍으로 가져야 돼. 이차 함수에서 근을 쌍으로 가져버리면 합이 변화하지 않아. 고정이 돼. 알겠니? 근데 그러면 내가 쌍쌍으로 갖자라는 아이디어로 갖자라고 한 거지. 왜? 그러면 둘 다의 합이 계속 바뀌어 안 바뀌어? 고정이다라는 아이디어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고 싶었던 건 근이 4개인 구간이라는 해석을 해낼 수가 있는가? 라고 묻고 있었던 패턴이라고요. 되셨습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4번이네요. 시작해 보시죠. 아,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체크해 놓으세요. 늙었어요. 뭔 소리지? 영래가 나가서 통화 소리 들린다고 말씀드려. 한 가지의 아이디어를 말해 주자면 교점은 함수를 바꿔서 표현해도 됩니다. F 베타나 G 베타나 교점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F 알파나 G 알파나 교점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되게 재밌는 해석이죠, 예. 아님 말고. 가봅시다.
다음과 같이 이차함수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이고 축의 위치를 고정시켜 놨어요. 그 꼭지점의 위치를 굳이 주고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떠한 함수에 대해서 이제 보는 상황인데 두 식은 이제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 알파랑 베타의 차이는 2가 납니다라고 고정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2가 납니다를 고정시켜서 사실상 얻을 수 있는 건 기억 정도. 근데 너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충분히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에서 A한테 뭐를 주래? A한테 둘 다 1, 1을 주래. 그래서 두 식을 뺐어. 내가 뭐 쓸 거야? 근각에서 쓸 거잖아. 그렇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뺐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 i가 나와주게 된다. 그렇지? 이거 써서 뭐 기억은 손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건데 그렇다면 니은이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니은에서 봐주시게 된다면 나는 지금 이걸 교점이었기 때문에 f 베타 마이너스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f 알파는 g 2a 마이너스 fa와 같다라는 식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걸 너희가 이제 써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얘네 둘 다 뭐야? 꼭지점이야. 알겠니? 두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상황이고 얘네 둘 다 꼭지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내가 다음과 같이 아래로 볼록인 어떠한 함수의 꼭지점과 위로 볼록인 어떠한 함수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두 교점이 알파라는 점과 베타라는 점이 발생하게 될 거잖아. 그럼 내가 이 두 값은 사실 얘네 둘의 차이에 대해서 보는 거랑 내가 둘의 꼭지점의 차이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큰 상황이야? 꼭지점끼리의 차이가 더 어때? 크게 나온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얘들아 당연히 꼭지점끼리의 차이가 두 함수 교점 사이의 차이보다 클 거잖아. 그럼 디귿이 얘기하는 건 뭔데? 라는 거야. 디귿은 g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라는 계산 결과값은 5a 제곱 플러스 b라고 나오는데 지금 나한테 문제에서 꼭지점이 얘가 마이너스 a 제곱이고 얘가 4a 제곱 플러스 b거든. 맞니? 그럼 얘들 이 두 꼭지점의 차이가 몇이야? 꼭지점의 차이가 5a 제곱 플러스 b야. 저 5a 제곱 플러스 b가 사실 꼭지점의 차이라는 말 표현이었던 거야. 그러면 너희가 교점 두 개의 두 교점의 꼭지점의 차이가 뭐가 되고 싶다? 그게 교점 사이의 차이가 되고 싶다. 교점이 어디서 발생했다? 두 꼭지점에서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말 표현이라고. 왜? 얘 뭐로 바꾸면 되니까. f로 바꾸면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나는 시웅하고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 나오나? 어? 반대다. 슝 이렇게 나왔다라는 아이디어인 거잖아. 그치? 꼭지점이에요. 뚫렸어요. 알겠죠? 꼭지점에서 만났어요. 근데 얘들아 내가 두 분의 차이가 몇이래? 두 분의 차이가 몇이래? 2래잖아. 근데 얘 꼭지점 A고 얘 꼭지점 2A잖아. 그럼 A 몇이라는 소리야? A가 몇이라는 소리야? 2라는 거 아니야? 두 교점의 차이가 2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A가 뭐일 때를 봐라. 2일 때를 봐달라라는 문제로 바뀌게 된다고. 됐어. 그래서 디귿은 해석이 다음과 같이 끝나게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얘는 별표 치고 갑시다. 이 친구가 이제 보통 아이디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얘들아 그렇게 쫄지 않으셔도 돼. 위상이 같다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수업에서 쌤이 알려준 적이 있는데 어떠한 범위가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순간에 대해서 볼 때 우리가 최대값의 최소값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 범위 자체가 누구에 대해서 대칭? 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둘의 y값을 사실 어떻게 해주는 거였어요? 같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쌤이 이게 위상이 같다라는 말 표현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이동하게 되면서 두 개의 y값을 어떻게 만들어 달라? 같게 만들어 달라라는 말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너희한테 저렇게 이제 조건이 나오면 제발 K랑 K 플러스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크기가 몇 자리 범위다? 크기가 2자리의 범위를 내가 가져가고 있다. 그 2자리 범위를 만들어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다음같이 이제 절대값 fx를 그려 나갈 거래. 근데 저 친구는 누가 봐도 다음같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고 얘들아 저기 양의 상수든 음의 상수든 그래프 개형 똑같아. 절대값 씌우면.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뒤집어 올려요. 뒤집어 올리게 되면 다음같이 올라가게 될 건데 이 점좌표는 1, 누가 나와주게 될 거야? 1,10이라는 점이 다음같이 발생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만들어져 나가는 상황인 거야. 근데 여기에서 내가 2짜리 크기의 범위를 보는데 2짜리 크기의 범위에서 K라는 아이, 최대값이 나온 아이 루트 10입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내가 2짜리 크기의 범위를 계속 봐 나가는 상황인데 최대값이 뭐가 나올 때? 10이 나올 때를 보재. 그럼 최대값이잖아. 그럼 값이 뭐가 나올 때 보자는 거야. 어쨌든 값이 10이 나올 때를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K가 제일 크고 싶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아이 보자라는 거잖아. 그럼 내가 2짜리 크기의 범위를 볼 때, 2짜리 크기의 범위를 볼 때 이런 식으로 K-1에서부터 K 플러스 1까지를 보았는데, 그때 K 플러스 1에서 값이 뭐가 나왔다라는 거야? 10이 나왔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 10이 나올 때 뭐 K의 최대값은 몇이다? 루트 10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럼 되게 재밌게도 K 값이 루트 10이었으니까 이 점좌표는 누구였다라는 거야? 루트 10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다는 거거든. 맞니? 제 대입해봐. 10 나오는지. A가 뭐 나와요? A가 뭐 나와야 돼? 2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아우 곧 죽네요. 자, 다음같이 나온 상황인데 얘는 이제 아직 안 뒤집힌 상황이죠. 그쵸? 안 뒤집힌 상황에서 내가 얘를 대입했을 때 A 곱하기 10-10을 찾았더니 얘가 몇이 나왔어요? 10이 나왔대요. 그럼 A는 몇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2였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야. 그래서 A가 2라는 걸 찾았어요. 멍 때리시면 안 돼. 알겠니?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K값이 루트 10일 때 K값이 루트 10이니까 나의 범위는 루트 10-1에서부터 누구까지 보았을 때 루트 10 플러스 1까지를 보았을 때 이때 최대값은 누구한테서 나오고 루트 10 플러스 1에서 나오고 그래서 대입을 했을 때 10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다음같이 이제 이렇게 본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자면 밑에 조건이 이제 저게 핵심인 거죠. K는 B와 K는 C에서 최소값 M을 가질 때 M이 나타나는 게 뭔데? GK라는 아이가 얘들아 무슨 값이에요?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이지. 근데 난 최대값에 뭘 찾고 싶다라는 거야? 최대값에 최소값을 찾고 싶다라는 거야.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2짜리 범위를 보았을 때 너희 절대값 함수에서 값이 제일 작을 때가 언제니? 0일 때지. 그러면 너희가 이쪽에서 크기 몇 짜리 범위를 본 거야? 여기서 크기 2짜리 범위를 본 거야. 그때 y값이 어떠한 순간을 찾자? 같은 순간을 찾자고. 왜? 얘가 이렇게 같으면 얘에서 살짝만 움직여도 한쪽이 올라가. 최대값은 더 커진다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만 움직여도 얘가 더 올라가. 최대값이 커진다고. 그럼 내가 최대값을 가장 작게 만들고 싶으면 둘이 어떨 때를 보자라는 거야? 같을 때를 봐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아이가 몇 곳에서 생겨나? 두 개의 공간에서 다음같이 생겨나게 될 거라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들아 제발 좀 생각하고 행동하자. 범위도 뭐가 될 거야 서로? 대칭성을 갖게 돼. 범위도. 그래프가 대칭이니까.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이 범위가 여기에 점좌표가 K1-1 이렇게 나오고 이 범위가 K1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면 이 친구의 범위는 두 번째 범위니까 누가 나와주게 될 거고 K2-1 이렇게 봐주시고 여기에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K2 플러스 1이라는 어떤 아이가 등장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얘네 둘을 더하면 뭐가 나와주시게 될 거야? K1 더하기 K2는 뭐가 나와야 돼?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몇이야? 2가 나와주게 될 거다. 이 정도는 알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근데 별 의미가 없어. 구해야 돼. 제곱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구해 나가야 되는데 이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한 놈은 지금 이쪽 부분은 뒤집혔어 안 뒤집혔어? 안 뒤집혔어. 근데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됐어? 뒤집힌 부분이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K-1을 넣는 건 그냥 원래 함수에다가 이 x-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0이라는 친구한테 K-1을 넣어야 돼요. 근데 K 플러스 1은 얘한테 마이너스가 붙은 누구한테 넣어야 돼? 이 친구한테 넣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얘한테 K-1을 넣어주시게 된다면 2 곱하기 K-2의 제곱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올 거고
내가 얘한테 k 플러스 몇을 넣어주는 거야? 얘는 k 플러스 1을 넣어주시는 거잖아. 그래서 k 플러스 1을 넣어주시게 된다면 이 k의 제곱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둘의 계산 결과가 어땠으면 좋겠다?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네요. 그래서 이항시켜서 다 더해주시게 된다면 식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니? 그럼 그 k값 뭐만 찾으면 돼? 하나만 찾으면 돼. 왜? 우리가 뭐에 대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칭성에 대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걔를 활용하시면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식을 찾아 나가시게 된다면 어쨌든 4k의 제곱 마이너스 8k인가? 8k 마이너스 20이란 계산 결과는 몇이다? 0이다 라는 친구가 되어줄 거잖아요. 아닌데요? 상수 안 했는데요? 몇이죠? 4인가요? 8, 12네요. 네. 다음같이 이제 이렇게 나와주시게 될 거고, 얘 인수분해 돼요? 존나 될 것 같이 생겼지 않아? 인수분해 돼요? 안 돼야 되는데? 내 기억으로 안 됐었는데? 이거 인수분해 돼? 아 진짜요? 그럴 리가. 나 고대 유물 같은 기억에는 얘 루트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이거야? 132? 마일 3이야? 네, 그럼 끝났죠. 재미가 없네요. 아닌데? 루트 나오는데? 아닌가? 아니네요. 네, 끝났습니다. 마이랑 3이랑 나와서 네, 계산 결과값은 8이 나와서 네, 계산 끝내주시면 돼요. 재미없네요. 최소한 루트는 줬어야지. 저기서 인수분해가 딱 안 됐어야지. 그럼 왜 제곱했어? 왜 제곱했어 도대체? 혈액은 줬어야지. 미안해요. 그냥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너희가 힘든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보통 이런 건 루트로 줘야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재미가 없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뭐 206번, 207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지금서부터 이제 몇 가지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으로 오늘 이제 넘어가게 될 건데,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이제 3교시에 조금 달려보도록 하죠. 네,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해주시게 된다면 크게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배워온 방정식이 몇 개 있니? 너희 이 전까지의 교육 과정에서 배운 방정식이 뭐뭐 있어요? 1차랑 2차 두 개밖에 없잖아. 뭘 더 할 건데? 연립 1차? 그 쓰레기 같은 거? 연립 1차 방정식 이 정도까지밖에 안 배웠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이 단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존나 애매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3, 4차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하죠? 미적분 1에서 하죠. 3, 4차에 대한 해석을 이제 완벽하게 해 나가자라는 단원인데, 그걸 못하게 만들어 놓고 1학년한테 넣어 놓고 풀어라 이렇게 만드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너희한테 3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라는 건데, 이 3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포인트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 3차 방정식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나? 3차 방정식에 근해 공식이 있나요? 있어요. 실존합니다. 하지만 교육 과정에는 없어요. 고1 교육 과정에 없고 고2, 3에도 없고 대학 가시면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3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완벽한 해석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얘를 무조건 뭘 한번 하게 만드냐면 조립제법을 한번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나 조립제법 잘 안 쓰는 거 알죠? 우리 보통 뭐 사용하지? 근추론 한다. 근추론이란 누구 사용해? 상수항 사용하자. 알겠니? 이거 이용해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야 된다고. 인수분해를 한번 하면 이제 몇 차식으로 떨궈지기 때문에 식 자체가 2차식으로 떨궈지게 되잖아. 그럼 내가 이제 2차식으로 떨궈지면 이 식 자체가 어떠한 1차식 곱하기 뭐가 된다라는 거야? 1차식 곱하기 2차식이라는 친구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거든. 그럼 내가 그래 이렇게 바뀌었다고 쳐. 그러면 이제서부터 여기에서 너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첫 번째로 근해 개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죠. 3차 방정식은 얘들아 실근이 무조건 하나가 생겨.
실근이 안 생기는 건 불가능해. 왜 그러냐면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오던가 또는 이런 식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무한히 작아지던가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x축과 한 번은 만나요. 만날 수밖에 없어서 실근은 무조건 하나가 뜨는데, 그럼 이 1차식이 나타나는 게 무슨 근이라는 거야? 얘는 실근을 가져가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럼 내가 이쪽에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자체가 근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어? 중근도 될 거고 허근, 중근, 실근 두 개. 맞니?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 그러면 첫 번째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입니다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극대극소의 곱이 0보다 큽니다. 0보다 작. 이거 말고 뭐로 가야 돼? 얘 하나 뽑아내. 너희가 조립제법에 있는 근을 하나 강제로 찾아야 돼. 그리고 나서 이 2차식이 판별시티가 0보다 어때야 된다는 거야? 판별시티가 0보다 커야 되죠. 맞나요? 이러면 틀려. 하나 더 확인해야 돼. 뭐야? 앞에 실근이 안 겹치는지 확인해야 돼. 오케이? 이해되셨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아이디어는 봐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뭘 필요로 할까? 중근을 필요로 해. 왜 그러냐면 허근은 무조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거든. 아니,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기 때문에 근이 여백이 한 몇 개만 남아? 3차 함수래도 하나만 남아. 그래서 내가 서로 다른 실근이 2개입니다 라는 얘기는 무조건 어떠한 i에 대한 중근이 발생하고 이러한 식의 식표현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주게 된다면 어떠한 친구로 인수분해가 하나가 돼. 그리고 나서 여기에 2차식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발생해 나가게 될 거란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얘가 중근을 갖고 싶다면 얘 자체가 판별t가 뭐여도 되고 0이어도 괜찮고 앞에 근을 다시 한번 가져도 괜찮다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셨니?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는 이 정도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물어볼 게 별로 없는 거야 사실상. 그러니까 조건을 낼 만한 게 너무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정수론이라는 아이가 등장해. 그러니까 특히나 정수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정수라는 조건이 등장하면 뭐 할 거라는 걸 알아? 대입을 해 나갈 거다. 자연수라는 조건이나 정수의 조건은 어쨌든 문제에서 대입을 요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수근이나 이런 친구들이 나온다면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곱을 이용하던가 합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식 표현을 진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 플러스 뭐 bx 근데 마이너스 6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두 근의 곱이 모인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6인 상황이잖아. 근데 내가 두 근이 곱이 마이너스 6이고 정수근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곱이 결정이 되지. 마일 6, 마2 3, 마3 2 이렇게 해서 합에 대한 조건으로 바뀌는 문항들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갈 확률이 높아요. 되니? 그래서 3차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패턴은 이 정수근에 대한 아이디어가 가장 난잡합니다. 특히나 연립방정식이랑 콜라보 될 때 저번에 한번 풀어봤었죠. x제곱 마이너스 뭐 2mx 플러스 뭐 m 플러스 6 이렇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m, 알파 곱하기 베타는 m 플러스 6 이렇게 되면 m을 뭐해라? 소거해라. 그러고 나서 정수의 곱으로서 표현해 나갔던 거 기억나시죠? 해야 되는데 시험에서 2번만 나는데 알겠니? 그런 식의 표현 이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이게 끝나면 이제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이제 너희한테 조금은 많이 등장하는 역수근. 쌤이 이거 홍천고에서 풀이 한번 기깔나게 보여줬었죠. 너희가 6번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23년도 홍천고 시험지에서도 사용을 했었던 포인트인데 뭐였냐면 그때는 대칭식이었어요. 대칭식에 대한 아이디어지만 우리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방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입니다 라는 친구랑 만약에 dx의 세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등장한 친구, 얘네들이 서로 근의 관계가 무슨 관계다? 역수의 근의 관계를 무조건 갖는다고. 2차 함수에서만 되는 거 아니라고 했어. 3차 방정식에서도 성립되는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가졌다면 얘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져나가게 될 거다라는 아이디어를 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래서 쌤이 이거 막 이렇게 대칭적으로 근을 가지게 된다면 만약에 내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뭐 ax 제곱 플러스 bx 그냥 여기도 ax라고 하자. ax 마이너스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얘가 만약에 1이구나. 1이라고 나와요. 그럼 지금 개수가 전부 모인 상황이야. 정확히 대칭인 상황이지.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근을 마이너스 2를 가져버려. 그럼 누굴 가져? 마이너스 2분의 1도 근으로 가져야 된다고. 뒤집어도 똑같았으니까. 알겠니? 그래서 동시에 역수근을 갖게 돼야 된다라는 패턴을 조금 인지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등장하는 거 오메가? 너희가 싫어하는 거 있잖아.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다 또는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두 개.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다 라는 관점에 대해서 봐주시게 된다면 사실 이 친구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입니다. 이 친구의 근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라는 아이는 몇이 나오고 1이 나오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라는 아이도 뭐가 나오기 때문에 1이라는 아이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는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내가 오메가 바는 오메가 제곱입니다 라는 표현도 많이 등장하고 너희한테 오메가 분의 1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오메가는 누구랑 곱했을 때 1이야? 오메가 바랑 곱했을 때 1이야.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역수 관계라는 거예요. 얘 대칭식이야. 뭐니? 서로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가 얘를 바로 뭐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오메가 바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라는 친구는 당연히 누구로 표현이 된다? 마이너스 오메가로서 식 표현이 돼주시게 될 거다. 이런 식의 변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반복성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겠죠. 맞니? 그래서 여기서는 오메가의 세제곱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친구도 똑같이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이 될 거고 이 친구는 오메가의 제곱과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같습니다. 근데 오메가 분의 1이라는 친구는 오메가 바와 같은 건 동일해요. 두 근의 곱은 1로 유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니? 이 표현 방식 자체가 조금 본인 스스로한테 좀 자유자재가 돼야 되고 솔직히 우리가 이거 복소수에서 세게 배웠잖아. 몇 개 반복이랑 몇 개 반복에 대한 이야기야. 3개 반복과 6개 반복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한테 얘는 값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얘를 봤을 때 헷갈리지 않고 둘의 부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은 됩시다. 사람 새끼라며. 됐지? 그래서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아이디어들을 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수 추론이 굉장히 세요. 정수 근에 대한 추론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너희한테 당연히 중근을 물어볼 확률이 높다. 서로 다른 세 시근의 이런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너희한테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근을 갖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강제로 뭘 만들어내기 때문에 강제로 중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론을 요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캐치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너희 머릿속에서 약간 커팅다운이 되셔야 돼. 문제를 딱 보았을 때 아 이거 못 쓰는 거구나 라는 식의 아이디어가 잡혀야 문제를 풀어나갈 때 좀 빨라. 왜? 학교 시험지가 단어를 알려주고 시작하지 않잖아. 그냥 섞여있지.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차로 넘어가게 될 거야? 다음에 4차 방정식으로 넘어가게 되거든. 근데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조립제법 2번이야. 조립제법을 내가 2번 해주시게 된다면 이제 몇 차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친구는 2차식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2차식에 대해서는 완벽한 해석이 돼요 안 돼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주시게 된다면 제일 많이 등장한 친구는 이 친구죠. 보기차식. 그러니까 너희가 보기차식이 등장하면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셔야 되는 건 강제합차예요. 알겠니? 제발 강제적으로 합차한다고. 뭐냐면 예를 들어서 x의 4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나오면 난 강제적으로 플러스 몇 x제곱을 주고 3x제곱을 주고 누굴 빼는 거야? 3x제곱이 다음과 같이 빼는 거거든. 그럼 앞의 식은 누가 되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뭐야? 루트 3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니까 내가 강제 합차로 뭐를 진행할 수 있다? 인수분해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 두 번째로는 보기차식의 가장 큰 특성. 근을 어떻게 가진다? 뿔마의 근을 모두 가진다. A라는 근을 가지게 된다면 누구도 가질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A도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기차식은 얘들아 x의 4제곱 플러스 뭐 k x의 제곱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온 아이라 전부 다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부호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못 받아. 알겠니?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친구는 무조건 관점 자체가 FA라는 친구랑 누구랑 같다? F-A랑 같다라는 관점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 너희 앞쪽에서 내가 이걸로 꿀빨게 해줬잖아요. 수지고 시험 문제에서도 있었고 F1은 F-1 보고 내가 추론해 나가는 거. 플러스 3p제곱
루트 p? 그 친구가 이관점이었죠. 그래서 다음같이 이제 보기차식이 조금 많이 등장하는데 작년에 홍천구에서 개 또라이 같은 짓을 했었어요. 나는 반가웠었는데 뭐냐면 보기차식이라고 해서 어쨌든 너희한테 4차식이 등장을 하잖아. 그럼 너희가 보기차면은 이 4차식이어서 무조건 인수분해 해낼 줄 알거든. 근데 보기차가 아닌 4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대칭식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너희한테 가르쳐 주긴 할 건데 ax 플러스 bx ax 마이너스 bx 사실 모든 2차 4차 함수가 얘로 인수분해가 되거든. 근데 이 AX는 2차식이 등장하고 얘는 1차식, 얘는 2차식, 얘는 1차식.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어나가는 보기차 방정식들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다음과 같이 식 표현을 할 때 여기에다 차수를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수가 들어오죠. 상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여기에다 식과 식에 대한 이야기로서 인수분해를 강요했던 문제가 있었고 그게 9번이었습니다. 아마 2025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9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숫자추로는 조금 가능했어서 애들도 숫자추로 좀 많이 맞춰 나갔었고 그때 이제 전교 1등 했던 아이가 91점이었던 건데 거기 17번 문항이 심지어 또다시 강남권 기출문항 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플래티넘이라는 교재를 사용했을 확률이 높아요. 플래티넘이 전국 기출 문제를 모아놓는 교재다 보니까 그거를 사용하시는 학교 선생님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두 문제가 장난을 쳐버리게 되니까 얘들아 홍천고 친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게 8번이나 9번이나 이럴 때 장난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시험지에서도 한번 있었거든. 너희 시험지에서도 앞에 한 8번인가? 에서 지랄을 한번 하고 15번에서 되게 어려웠었어. 15번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px 해놓고 마이너스 20 그래서 다다다당당 튀어나가는 거. 그런 친구들이 이제 걔는 이제 대놓고 킬러였던 거지. 근데 킬러를 어디다 넣었어? 15번에 넣었어. 그러니까 홍천구 그 숫자 배치로 장난을 칩니다. 저번 시험에서도 중간 킬러가 9번에서 등장했고 11번에서 등장했어요. 그러고 나서 17번에 킬러가 등장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위치에 대한 장난을 조금 칠 수 있어서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런 패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인수분해가 빡센 거잖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인수분해들을 조금 가져올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유의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보기차 방정식에서 사실 가장 좋아하는 패턴은 뭐냐면 실근과 허근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실근과 허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보기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일반적으로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식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 패턴에서 너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근과 허근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알파 하나는 양수고 베타 하나는 음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제곱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나오면 허근 두 개랑 뭐를 갖게 되는 거? 실근 두 개를 갖게 되는 패턴인 거잖아. 맞니? 이런 패턴들도 두 번 쪽으로 많이 쓰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개수가 정수. 그러니까 개수가 정수라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는 제곱수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라는 친구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면 내가 정수의 범위 안에서 얘를 인수분해를 진행하면 x 플러스 2 곱하기 누가 되는 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11 여기서 멈추게 되잖아. 맞니? 그러면 내가 몇 개의 식으로까지밖에 인수분해가 안 돼요? 사실상 3개의 식으로까지밖에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너희 이전에 풀었던 혹시 마이너스 290 기억나니? 그 문제 패턴이 사실 보기차 패턴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 표현을 통해서 너희한테 제한을 시킬 거야.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 안 돼? 제곱수가 들어오면 안 되네. 그럼 제곱수가 들어오는 순간 뭐가 돼버리니까 인수분해가 진행이 돼버리니까 안 될 거다라는 그 제곱수에 대한 아이디어가 등장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좀 많이 등장하는 건 저번에도 봤지만 대칭식. 4차 방정식이 대칭식을 내기가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항 자체가 총 몇 개이기 때문에 항 자체가 총 5개의 항으로서 식 표현이 되기 때문에 너희한테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의 식 표현을 가장 많이 해 나가죠. 그러니까 대칭식에서 너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렇다면 내가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어떠한 식을 통째로 a라는 이제 치환을 해가지고 인수분해 해 나가겠다. x제곱으로 뭐 하자는 거야 식 전체를? x제곱으로 묶자라는 거였잖아. 얘들아 나눈 거 아니야. 묶은 거야. 나중에 되돌려 줘야 돼.
그래서 내가 x제곱으로 묶어주시게 된다면 다음같이 x제곱 묶이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x b 플러스 x분의 a 더하기 x제곱분의 1 뭐 이렇게씩 표현되니까 짝꿍해 짝꿍해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말 표현인데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근이 쌤이 저번에 얘기했던 그거죠. 다음같이 대칭식이 등장했을 때 내가 알파라는 근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도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알파분의 1도 무조건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사실 얘는 역수근의 아이디어가 더 강하게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그런 거야. 앞번호 때에서 나오면 이걸 요구하겠지. 인수분해해. 뒷번호 때에서 요구하면 이걸 칠 거야. 근데 홍준호는 이게 앞번호 때긴 했는데 좀 더 고난이도적인 아이디어를 물어보고 싶다면 너희가 역수근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를 물어볼 확률이 더 높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근을 가지면 역수근도 동시에 가져야 돼요 라는 아이디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가시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연립방정식이라는 친구까지 나와요. 근데 솔직히 연립방정식이라는 친구는 나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보거든. 그냥 너희가 잘 풀어주시면 되고 뭐 내가 어쨌든 x라는 친구랑 y라는 친구의 합 또는 x, y라는 친구로서 식표현이 가능해져 나가는가. 근데 한 번씩 여기에서 얘가 미친 듯이 난이도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 기출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 시작하시게 된다면 쌤이 한 번 정도 헬 난이도를 한번 준비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나와요. 너희 지역에서도 나옵니다. 수지 지역에서도 나오니까 너희가 열심히 안 하면 내가 뜰 거야. 오늘 어떤 또라이 같은 애가 고3 애가 갑자기 러셀에 다니고 있는데 러셀 강사 추천 뭔가 떴대. 그래서 나를 추천해놨다는 거야. 그래서 쌤 나중에 러셀에서 연락 오면 저 밥 한 끼 사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 소리야 내가 거절을 한 데인데 그래서 내가 그걸 왜 한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 여기 가면 더 성공하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괜찮아요. 여기보다 더 커질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아니, 너희가 잘 모르겠지만 쌤 내신 규모로는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요. 내신 수학 선생님으로는. 그래서 제발 이상한 데다가 적지 마라. 너희 입장에서 그럼 내가 팔려가는 게 좋니? 위에 애들도 얘기하던데 그러면 선생님이 내신을 접고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수능을 해보는 게 어떠냐. 존나 이기적인 거죠. 자기들 해까지는 하고 다음에서부터는 다 버리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지금 너를 버려줄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얘들아 내신 기출은 무조건 풀고 가야 돼. 대신에 얘는 활용이 많이 돼.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몇 번 당해보긴 했었는데 정수근 활용. 그러니까 정수근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합과 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주자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알파 베타 더하기 k 알파 플러스 뭐 t 베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친구. 이 친구는 내가 인수분해를 가볍게 해주시게 된다면 알파 플러스 t 곱하기 뭐로 바뀌어요? 베타 플러스 k 이렇게 바뀐다면 마이너스 누구 해줘야 돼? tk 이렇게 들어와 주셔야 되거든. 기억나? 그래서 너희한테 이제 씨 깜짝이야 씨. 귀신 본 줄 알았어요. 흰색이 있어가지고 너희한테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뭐 m 플러스 12라는 식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다음같이 등장한 상태에서 얘가 무슨 근을 가진다? 정수근을 가진다. 그럼 애들아 대놓고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다고. 대놓고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얘가 나와. 계산 결과상. 그러면서 마지막에 추론할 때만 이게 등장을 해요. 그럼 너희는 문제를 풀다가 벙 쪄 있다가 망하지 말고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계산 결과 값은 뭐다? m이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몇이라는 거야? 12라는 거잖아. m 플러스. 맞니? 내가 얘네들을 뭐 할 겁니까? 빼자고. 둘이 빼서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몇이다? 12라고. 그럼 내가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을 만들 건데 이게 몇이 나와야 돼? 13이 나와야 돼. 그럼 정수 두 개를 곱해서 13 만들 수 있는 게 뭔데? 1, 13, 13, 1, 마 1, 마 13, 마 13, 마 1. 맞아? 추론이 된다고. 여기서부터. 그래서 수지고 재작년 2023년도 문제에서 있었잖아. 17번 문항. 그치? 정수근 추론에 대한 이야기. 알겠니? 어쨌든 이러한 관점에서 다 놀아요. 그러니까 이차함수라는 아이는 그래프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더 물어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3, 4차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이 핵심 단원이 되지 못한 이유는 되게 간단해. 그래프를 가져올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선 그래프 문제가 등장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나온다면 그래봤자 뭐 직육면체, 넓이
이런 거 부피. 그러니까 세제곱이니까 부피가 좀 등장할 수 있겠죠. 이 정도밖에 못 물어보지. 지금처럼 우리가 배웠던 이차 함수 최고 난이도 문제처럼 그래프 추론 이런 걸 못 물어봐. 그거 하려면 어디 가야 돼? 미적분 원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안에서만 돌고 있는 연산들에 대해서만 조금 완벽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합시다.